IMF 외환위기 3개월 전 환율이 보낸 SOS 신호가 먼저 있었어요. 1997년 12월 3일 대한민국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하죠. 갑자기 터진 거 아니었어? 아닙니다. IMF는 갑자기 터진 게 아닙니다. 이미 3개월 전 달러가 다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환율이요. 원달러 환율. 여러분이 해외여행 갈 때나 한번 보는 그 숫자. 그게 사실은 경제의 체온계였습니다. 체온이 39도로 올라가는데 아무도 체온계를 보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IMF 직전 환율이 보냈던 SOS 신호. 그리고 왜 아무도 그걸 눈치채지 못했는지. 1997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거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백화점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신입사원 채용 공고는 계속 올라왔고 아파트 분양도 이어졌어요. 물론 뉴스에서는 가끔 불안한 소식이 나왔죠. 한보철강 부도, 기아그룹 워크아웃, 대기업 연쇄 부도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건 회사 문제지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니잖아. 정부도 비슷했어요. 우리 외환보유고는 충분합니다. 일시적 유동성 문제일 뿐입니다. 언론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일부 경제 전문가들만 경고음을 냈을 뿐 대중은 여전히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곳만 미친 듯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외환시장이었어요. 1997년 8월 원달러 환율은 890원대였습니다. 9월 900원을 넘어섰어요. 10월 초 930원, 10월 말 960원, 11월 들어서는 하루에 몇십 원씩 뛰기 시작합니다. 11월 17일 1000원 돌파, 11월 20일 1100원, 11월 말에는 1300원까지 치솟았죠. 3개월 만에 거의 50% 가까이 폭등한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8월에 100만원을 달러로 바꿨다면 1123달러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11월에 그 달러를 다시 원화로 바꾸면 거의 150만원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50% 수익. 이게 정상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건 수익이 아니라 화폐 가치가 붕괴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어요. 외환 보유액이 동시에 녹아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1997년 초만 해도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약 300억 달러 정도 됐어요. 충분하다고 정부는 말했죠. 그런데 10월 250억 달러, 11월 초 150억 달러, 11월 말 39억 달러, 석 달 만에 260억 달러가 증발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시 한국 기업들과 금융회사들은 해외에서 빌린 단기 외화 부채가 엄청났어요. 쉽게 말해 달러로 빌린 돈을 곧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외환위기 조짐이 보이자 외국 금융회사들이 돈 빨리 갚아라고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급하게 달러를 구하러 외환시장으로 달려갔어요. 문제는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었으니까요. 내일이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는데 왜 오늘 팔아? 결국 달러 가격, 즉 환율은 계속 올라갔고 우리나라는 달러를 구하기 위해 외환 보유액을 까먹으며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외환시장이 보낸 경고였어요. 이 나라 곧 달러 떨어진다. 위험하다.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솔직했어요. 그럼 의문이 들죠. 이렇게 명확한 신호가 있었는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IMF를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환율이 당장의 최강 경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 30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요즘 환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요즘 한국에 깨어난 20, 30대는 정확히 알고 있을 겁니다. 2025년 12월 23일 현재 1483원입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환율이 당장 내 월급, 내 취업, 내 집값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997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환율보다는 우리 회사는 괜찮겠지? 내 적금은 괜찮겠지? 집값은 계속 오르겠지?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위기는 늘 숫자로 먼저 옵니다. 뉴스에서 위기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시장은 그보다 훨씬 빨리 반응하거든요. 1997년 IMF는 이걸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뉴스보다 시장이 먼저 움직였고 정부 발표보다 환율이 먼저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을 본 사람들 중 일부는 실제로 미리 대비했어요. 달러를 사두거나 자산을 빼돌리거나 해외로 나갔죠. 정보 격차가 생존 격차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환율을 봐야 하는 이유는 IMF가 또 온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큰 위기는 언제나 숫자로 먼저 온다는 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환율이 갑자기 요동친다? 그건 그냥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이런 것들이 숨어 있어요. 첫 번째는 외국인 자금이 이동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빠져나가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나가야 하니까 환율이 오릅니다. 두 번째는 금리와 관련이 깊습니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달러가 강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떨어지죠. 지금 한국 환율 상황이 심상치 않은 이유는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강세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독 한국의 원화 가치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위험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국가 신용도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한국 경제를 불안하게 보면 투자자들이 돈을 빼기 시작하고 환율이 뜹니다. 이 모든 게 환율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단순히 달러가 비싸네, 싸네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 전체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인 겁니다. 물론 환율만 보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환율을 시작점으로 삼으면 경제를 보는 시야가 확 넓어져요. 왜 환율이 오르지? 라고 질문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금리, 국제 정세, 자본 흐름까지 보게 되거든요. 1997년 환율을 본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2025년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위기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남들보다 빨리 감지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환율입니다. IMF는 역사책에만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건 시장의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가장 비싼 교훈이었어요. 위기는 언제나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항상 숫자로 먼저 옵니다. 여러분이 환율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일 거예요. 뉴스에서 갑자기 터졌다고 할 때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아니야, 이건 이미 예고된 거였어. 현재 환율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언론이 있다면? 왜 그런 걸까요? 1300원대에서도 비상 상황을 외쳤던 일부 언론들이 갑자기 1450원을 훌쩍 넘은 이 상황을 뉴노멀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